새벽에 비 오면 자다 말고도 뛰어나와야 되는 데가 여기입니다. 연북군은 비가 오면 밖으로 나간다고 개만도 못하다 그랬어요. 이만해. 아무나 들어가면은 돈을 벌잖아. 조개 그런 거 잡아서. 여기 빈몸으로 와서 사는 사람들 많어. 각 지방에서 많이 왔지. 시화호는 어느 생물도 살 수 없는 그런 죽음의 호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바다는 어머니 같습니다. 평생 나를 위해주고 챙겨주니까요. 이젠 사방이 도시로 막혀버렸지만 아직도 이 바다는 박은복 씨에게 먹거리를 줍니다. 돼야지. 뭐 있으나 없으나 빼서 달아야지. 부부는 바닷속에 내려놓았던 빈 소라 껍데기를 끌어올려 봅니다. 주꾸미는 빈 소라 껍데기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주꾸미가 잘 안 잡혀. 아직 좀 더 있어야 돼. 이거 저 깃발 하나 오는 거지? 나왔다 여기 이거 하나. 아주 세다고 쭈꾸미가. 어우 이거 크다. 이거 봐 낙지만 해 아주. 이렇게 굵어. 주꾸미는 킬로그램당 2만 원에 팔립니다. 그런데 봄에는 6만 원까지 가격이 오른답니다. 부부에게는 아직도 괜찮은 수입원이겠죠? 지금 박은복 씨가 주꾸미를 잡는 곳은 시화방조제 바로 앞입니다. 방조제 주변의 바다는 수도권의 도시들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생명은 여전히 꿈틀거립니다. 총 길이 11.2km의 시화방조제는 1994년 2월 완공됐습니다. 바닷물을 막아 새로 생긴 간척지가 여의도 60배 크기의 규모입니다. 시화공단과 주거시설이 간척지에 들어섰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 막지. 저 아래 땅 막 계속 파지. 저 아래서 파다가 여런데 다 메꾸지 그러니까는 고기가 없어지는 거야. 여기가 꽃게가 얼마나 많은 데인데 올해는 다 꽃게가 없어졌어. 개발로 인해 잃은 것은 넘쳐나던 바다의 먹거리들입니다. 옛날엔 말도 못해 많았어. 몇백 킬로씩. 옛날엔 여기가 다 돈덩어리였는데 아주 그냥. 천재야 돈이. 나온 돈이야 그냥 몇십만 원씩. 이런 어종들은 지금도 종종 발견됩니다.
하지만 10여 년 전에는 시흥 앞바다 바다 생물의 개체수가 지금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풍부한 해양 생물에 의지해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았죠. 시와 방조제가 생기기 전, 그러니까 시화공단이 없던 시절의 항공사진입니다. 약 30년 전에는 180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여의도 62배 크기의 갯벌이 더 있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갯벌은 비록 규모는 많이 줄었지만 예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먹여 살립니다. 썰물 때는 배가 갯벌의 먹거리를 모으는 창고가 됩니다. 가장 쉽게 캘 수 있는 보물은 갯벌의 진주라고 불리는 굴입니다. 잘해서 할 게 없어. 호미하고 이거하고 조개 잡는 갈퀴하고 3개만 있으면 사는 거야, 이 동네는. 그럼 밥은 안 굶어 죽지. 부지런해만 돈 벌고 살지. 갯벌에는 굴 말고도 수없이 많은 보물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게 낙지가 숨신이라고 이렇게 보면은 분역 뻥 뚫리고 파랗게 이렇게 풀어놨어. 그럼 들어간데 어딘가 이제 찾아가지고 용선 물이 나면 고기 파면 되는 거야. 여기 있잖아. 이거 봐. 어우, 크다. 그냥 크잖아. 엄청 크다. 이만해, 이만해. 여기서 바다니까 아무나 들어가면은 돈을 벌잖아. 조개 그런 거 잡아서. 태반이지, 많지, 사람들이. 여기 빈몸으로 와서 사는 사람들 많어. 각 지방에서 돈벌이 없고 그러니까 돈 볼 때는 여기밖에 없잖아. 피난민 뭐 그런 양반들 뭐 6.25 때 이제 온 양반들 그런 양반들이 여기 대부분 많이 왔지. 건강한 몸과 부지런함만 있으면 누구든 먹고 살 수 있는 곳이 이 세상에서 몇 곳이나 될까요? 시흥의 갯벌은 없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땅이었습니다. 생계의 터전을 잃은 피난민과 전국 각지의 가난한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살게 된 것이죠. 우리 할아버지가 여기 들어와서 사시는 바람에 우리 아버지 나 그렇게 계속 사는 거야. 몇백 년 사는 거야. 몇백 년. 사람들의 삶을 바라지해온 바다와 갯벌. 하지만 사람들은 자연이 주는 선물을 그저 받아먹기만 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시흥 앞바다의 바닷물은 강을 따라 육지 깊숙한 곳까지 밀려 들어옵니다. 이렇게 염분이 많은 곳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광활한 논이 있습니다. 어떻게 바닷물이 닿는 곳에서 이렇게 큰 농사가 가능했던 걸까요? 바다지 여기 짠 물에 그 곡식도 안 된 거예요. 꽤 땅이 많으니까 백성은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농로를 막아가지고 호접벌이는 호접판사가 말해 호접벌이는 논을 만드는 거예요. 방산이 미산동, 포동 이렇게 경계선을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는데 전부 막아가지고 이제. 바닷물을 막고 습지를 개간해 농토로 바꾸는 대간척 사업은 1721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조선시대의 국왕비서실이라 할 수 있는 승정원 기록에는 이 지역 간척 사업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임진왜란으로 굶주림과 병고에 시달리는 백성들이 늘어나자
조선은 호조 아래 진휼청이라는 빈민 구제 기관을 세웁니다. 이 기관의 장이었던 민진원은 기아 해결을 위해 호조 방죽이라는 제방을 쌓아 소금기 많은 땅을 농토로 만드는 거대한 개간 사업을 시작한 것이죠. 많은 경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방죽을 막고 물을 채우게 됐죠. 그래서 조선이 막은 땅 중에서는 호조벌이 가장 큰 땅이 되겠습니다. 함남지방의 백성들을 농사짓기 위해서 모집을 해가지고 많이 이쪽 시흥 지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시흥에 호조벌 인근에 정착해서 살면서 시흥 지역 인구가 1차적으로 크게 늘어나고 어촌이었던 이 땅의 경관이 농촌으로 바뀌어 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1789년에 소래면 지역 마을 숫자는 18개였지만 외지인의 유입으로 37개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간척지가 농토로서 제대로 기능을 하기 시작한 것은 저수지가 만들어진 1946년경부터입니다. 수천 년 소금기의 전 땅은 저수지의 물로 반복적으로 씻겨나가면서 비로소 경작 가능한 땅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물랑 저수지를 맹길해가지고 호접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 수잡을 맹기는 거예요, 저수지를. 호조벌의 농사는 18세기 이후 계속되어 왔지만 정착민이 대거 몰려들고 본격적인 쌀 농사가 가능해진 것은 광복 후부터라고 이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증언합니다. 염분을 다 빼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논이 되지. 그 고생이 엄청난 거예요. 세월이 많이 흘러야. 네. 처음에는 진짜 안 자랐겠네요, 그 잎표가. 짠물에 삭아버리지 뭐 그냥 옛날엔 배심은 배 끝에 끝이 쭉지했었어. 처음에는 우리 어려서, 그지? 잘 자라지도 않았지. 쭉지에 키도 작고 빨갛게 죽었죠. 빨갛고 키도 요랬어. 척추가 많이 나니까. 50 해방 전에는 한 벌도 못 먹었을 거야. 해방 전에는 그래. 못 먹고. 이제 자꾸 시간이 가니까 비가 와서 씻겨 내려가니까 이제 논이 좋아진 거지. 지금은 아주 옥토예요. 곡창으로 변모한 호조벌의 논은 300년 가까운 피땀 어린 간척 사업의 결과물입니다. 소금기를 씻어내고 제대로 쌀을 생산하기까지 몇 세대가 지나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쌀 농사가 가능해질 무렵 오랫동안 잠자던 갈등이 호조벌을 뜨겁게 했습니다. 그것은 누가 이 귀중한 논을 가지는가의 문제였습니다. 돈 많은 부자들, 그 사람의 땅이 전부 땅 주인이란 말이에요. 3분 병작 하자면 이제 가져가는 땅 주인은 3, 7월 가져가고 우리는 이제 1만 먹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3분의 3시를 놓아가지고 하나 먹고 둘 가져가고 그러니까 어렵게 살죠. 뭐 어렵게 살았지. 농민 대다수를 차지했던 소작농들은 수확의 3분의 1만 갖고 3분의 2는 지주나 관청에 바치는 3분 병작의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1949년 농지개혁법이 제정되고 나서 20여 년이 지난 후에는 전체 농지의 15% 정도가 농민의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대를 이어 호조벌에 살아온 농부 신현돌 씨는 한국전쟁 이후 자기 땅을 갖게 되면서 사는 것이 확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휴전되고 나서 이제 좀 개인 땅 개인 소유가 됐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잘 먹고 이제 살기 시작한 거죠. 일들을 해도 재미가 더 나았었고 자기 거니까 이제 자기의 노력한 만큼 먹을 수 있으니까 이제 힘들어서 일도 더 하는 거고 그래서 일들을 많이 했죠, 여기 사람들도. 호조벌에는 300년 동안의 간척과 갈등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그 못지않은 수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곳. 그곳은 이 지역을 대표했던 염전입니다. 이곳의 군자, 소래염전은 한반도 최대의 염전으로 1930년을 전후해 만들어졌습니다.
천일염은 일본인들이 군수 목적 여러 가지 수탈의 목적으로 천일염을 이제 계획적으로 만든 것이죠. 그때에 이제 이곳에 군자염전과 소래염전이 탄생하게 됩니다. 염전을 축조하려게 되면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요. 저쪽 평안도에서 염전 기술자들이 내려와서 축조를 하고 또 중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함께 일을 하면서 이 염전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기 시작했습니다. 예, 아버님이 황해도에서 이제 피난 나오셔가지고 정착을 일리 하게 됐어요. 일리 먹고 살려니까 일을 해야 먹고 사니까 여기가 이제 정착지가 이제 그래서 아마 피라민이 아마 한 50% 정도가 여기 이 염전을 종사했다고 봐야죠. 갯벌처럼 염전도 맨몸으로 들어가 일하면 먹고 살 수 있는 몇 안 되는 일자리였습니다. 지금은 생태공원이 된 옛 염전 자리에서 평생을 소금밭에서 보낸 염부들이 염전 바닥을 옛 모습으로 복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금이 엄청 나왔어요. 그때만 해도. 여기가 500구까지 있는데요. 500구에 1개 호당 1년에 생산량이 평균 잡아서 한 7, 8천 개 되니까요. 1965년 군자 소래 염전의 생산량은 전국에서 생산되는 소금의 60% 가까이 됐습니다. 조용준 씨는 15살에 이곳에 들어와서 37년간 여기서 일했습니다. 염부가 가장 힘들 때는 비 오는 날 밤입니다. 바닷물에서 수분을 증발시켜 소금 덩어리를 만드는데 비에 소금이 젖으면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됩니다. 밤에 1시나 새벽에 비 오면 자다 말고도 뛰어나와야 되는 데가 여기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개는 비가 오면 집으로 뛰어들어가는데 염북군은 비가 오면 밖으로 나간다고 개만도 못하다 그랬어요. 수차를 돌려 빗물을 빼는 작업은 이틀 동안 계속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저 비 오고 다음 날은 10명이서 점심 때까지는 돌려야 돼요, 이게. 옛날 것이 아니라 좀 힘드네요. 염부는 밤낮이 없는 직업입니다. 새벽에 소금을 내기 위해서 이제 물을 갈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 새벽에 보통 뭐 3시, 4시 때만 나가서 일을 하고 노가다도 아주 장노가다죠. 국민학교 졸업을 한 60명이 했는데 이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고 중학교 못 가고 국민학교 나와서 바로 염전에 종사한 사람도 있고 저는 그래도 다행히 그래도 아버지랑 형이 다녀서 중학교까지는 저는 마쳤어요. 마치고 바로 염전으로 들어왔지. 염전 들어와서 염전에서 일을 해서 끝날 때까지 했습니다. 이웃 사촌들이 오랜만에 조용준 씨네 집에 모였습니다. 아유, 저 친구네 김장을 한다 그래서 도와주러 왔어요. 아주 오지였어요. 시골이라 버스도 하루에 3번밖에 오지 않았고 그냥 학생들이 그냥 멀리서 뛰어오면 기다렸다가 지각할까 봐 혹시 차 놓치면 학교 못 갈까 봐 그렇게 해서 태워주고 저는 버스 운전을 했고 이분은 그 염전에서 근무를 하셨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만난 인연으로 지금도 저도 이 동네 와서 같이 살고 있어요. 조용준 씨는 평생을 이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없어요. 이젠 작은 집도 장만하고 자식들 시집 장가도 보냈죠. 지금은 부부만 남았지만 아내는 여전히 손이 큽니다. 여기저기 나눠 먹기 위해 김장을 100포기나 하고 있으니까요.
아내 역시 남편처럼 젊은 시절을 염전에 묻었습니다. 신혼 초에는 살림만 했지만 자식들이 생기면서 염전에 뛰어드는 통에 곱던 얼굴이 변해버렸습니다. 얼굴 여름에 하면 새까매요. 얼굴이 까매 아주. 어디를 못 갔어. 창피해서. 얼굴이 새카마니까 힘들어요. 염전 엄청 힘들어. 아주 염전에서 나 몸 망가진 것 같아. 그때 또 그러다가 7만 원, 6만 원인데 그래도 그게 돈이 알짜야. 마가지고 이제 집도 사고 뭐 말았다가 집도 건물도 사고. 예쁜 아들딸 옷도 사주고. 응. 맞아. 고기도 사다 먹고. 예. 그렇게 살았지 뭐. 먹는 게 남는 게. 지금의 작은 여유는 열심히 살아온 것에 대한 보상이겠죠? 이게 없이 뭐. 이제 지난 일들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유 맛있다. 그전에는 이런 자루로 안 먹었지. 큰 자루로 먹었지. 그때는 이런 자루로 언제 먹고 일을 해. 그냥 큰 자루로 먹고 빨리 또 일해야지요. 그 시절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지만 그 괴로움을 나누어 가졌기 때문에 힘들어도 할 만한 일이었다고 조용준 씨는 회상합니다. 그때는 정이 많았지. 진짜 짓기 뭐냐 이렇게 삭막하진 않았지. 그때는 서로 도와야 되니까. 힘이 너무 들다 보니까 서로 돕지 않으면 헤쳐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염전은 사라졌지만 그 시절 만들어진 따뜻한 공동체는 이곳 토박이들에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오이도 선착장에서 굴과 낙지를 파는 상인들 중 상당수는 갯벌에서 인생을 다 보냈습니다. 갯벌에 가서 조개와 굴과 낙지를 잡고 팔면서 한 세월 보내고 늙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장사하는 아주머니들은 서로가 가족 같습니다. 상어가 그랬나 봐. 야. 한 곳에서 장사하면서 서로 경쟁이라도 할 법한데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다 보니 이젠 형제 자매처럼 친하게 된 것이죠. 엄마가 낳기만 낳지 사는 건 다 여기 살았어. 내 동기간도 멀리 살으면 전화 통하고 때 되면 무슨 행사 때만 만나지 못 만나잖아. 근데 이 이웃사촌은 매일 눈만 뜨면 보는 거 아니야. 집에 가서 서방하고만 잠만 자지 나하고 이웃사촌 만나는 거다. 어떻게 하면 신랑보다 더 좋아 이 사람들이. 나 들어오면 내 서방이야. 나가면 남이 서방이라고. 신경 쓰지 말아서 알지. 이 사람들은 더 좋아. 신랑보다 더 좋아. 아휴. 대승이나 아줌마. 아줌마 막걸리 잡숴 와요. 야 옥선이 오라고 그래. 야 옥선아 이리 와 먹어. 막걸리 먹어. 춘자 씨 이리 와 막걸리 먹게. 아니 어디 갔어 갈비? 이거 봐 이거 이렇게 박사장이 봉사를 잘한다고. 내가 이거 옥선이 이게 좋은 거래요. 오미자. 백살산대 백살. 백살. 올해 백살 사는 사람 죽어야지. 난 내일 모레 죽었으면 좋겠어. 죽지 마. 아니야 죽었으면. 나도 살고 싶은 마음 없어. 우리 할아버지 왜 난 안 데려가는지 몰라. 왜 이 좋은 세상 왜 두고? 아니 좋아봤자 맨날 둘이나 하나 댕기고 이 둘이나 까는 거. 죽으면 내가 데리고 한 2달만 살다가 죽게. 아니 말가 푸둥푸둥한 말을 그거 비싼 말로 왜 어휴 우리 마누라? 아니 우리 마누라하고 몇십 년 살았으니까 옥선이하고 살아보려고. 내가 21살에 시집 와가지고요. 내가 52년 줬어요. 52년. 미국에서 같이 살았어요. 총각 때. 여기 결혼한 것도 다 보고 내가. 결혼한 것도. 그래 나하고 살자니까 2달만 살아. 그러다가 나보다 몇 살 덜 먹었냐? 2살 덜 먹었어. 아이고 오빠라 그래 오빠. 오이도 선착장은 예전에는 바다였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군자 염전이 개발되면서 육지와 섬이 연결되고 바다가 매립되어 땅이 된 것이죠. 이곳에 정착한 사람들은 주로 평안도 출신. 그래서 평안촌이라고 불렸는데 타지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오이도는 전국 각지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의 새로운 고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다를 메꾼 땅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정을 붙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42년 전에 여기 돈 벌려고 왔지. 저 지금 매립지가 다 염전 바닥인데 여기는 바다였고 여기 20년 안 돼서 이거 여기 매립 분지. 염전 한 호를 맡아갖고 8가구가 한꺼번에 이사 왔어 오이도를. 그때서부터 이거를 했고 이게 배우면서 손을 막 얼마나 찢어 먹었는지 이렇게 까면서 이렇게 하다가 그냥 미끄러져 쿡 찔르고 그냥 쿡 찔르고 막 그냥 손 성한 데가 없었어. 나무를 못 묻혀서 아려서 뜨거운 물에 손도 못 넣고 며느리도 없고 아들도 다 내쫓아버리고 손주 딸하고 애미 없는 손주 딸들하고 살아. 나는 손녀딸 키우는 게 그거 하나 낙이지. 다른 거 없어. 이제 어떻게 편하게 죽느냐가 문제지. 고생 안 하고. 여기 높아서 줘봐. 큰 도시에서 혼자 됐으면 기댈 데도 없었겠지만 이곳에는 늘 도와주는 이웃사촌들이 있습니다. 일에 대가라야 막걸리 몇 사발이 고작이지만 이웃들은 늘 가족의 빈자리를 메꿔줍니다. 됐어요? 꽉 끼면 되냐? 이웃이니까 이런 데 서로 모여서 사는 거는 다 그렇게 도와주고 사는 거요. 오이도에는 3가지가 차고 넘칩니다. 사연, 눈물, 그리고 정입니다. 결혼하고 3일 됐는데 보러 가자 그래서 따라왔더니 낙지 잡으러 다니는 것도 못 따라다니겠더라고. 너무 힘들어갖고. 아유 그때는 못 살겠어. 진짜 못 살겠어.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날 이런 데로 시집 보냈다고 얼마나 원망해. 애들 가르치고 살리니까 뭐 죽기 살기로 낮에 갯벌 다녔지. 아유 생각만 해도 끔찍해. 사는 생각을 하면 이거 인간극장 찍어도 돼. 아주 우리 살았어. 아 갯벌이가 내 여기 직업이지 뭐야. 내가 먹고 사는 직업. 50년 동안 여기서 갯벌에서 먹고 그냥 사는 거야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한 18살부터 갯벌에 다녔나 봐. 파란 하늘 그 속에 서 있었던 바다 한가운데 서 있었던 하늘 끝도 없는 쥐푸른 날개짓 놀이 위로 쉼없이 던지는 축제의 꿈들 넌 이 모든 나에게 들려줄 노래소리 나를 잊은 모든 나에게 전해줄 웃음소리 꿈을 꾸었고 다시 꿈을 꾸게 하고 한가운데 서 있는 하늘과 바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염전이었던 소래 군자염전은 1990년대 중국산 소금이 유입되고 수지 타산을 맞추기가 어려워지면서 급작스럽게 폐업했습니다. 그때 한참 소금 날 때예요. 전 종업원이
전날까지도 문을 닫는 걸 몰랐는데 아침에 출근하니까 연락이 온 거예요. 소금을 가더라. 그냥 영문도 모르고 그냥 멀쩡한 날 소금을 가더라고 가두니까 끝났다 이래가지고는 그냥 끝나가지고 그냥 그렇게 헛먹이게 끝났습니다. 손 털고 나갔지. 군자 소래 염전이 있던 땅은 1990년대를 거치면서 거대한 공장지대로 변모하게 됩니다. 시화공단은 경제성장의 고도기에 성장의 토대가 되었던 중소기업들을 한 곳에 모은 국가산업단지입니다. 1,900개 정도 공장이 있어요. 근로자들이 한 12만 3천 명 정도가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10인 미만이 8,400, 500개 이상이 될 거예요. 시화호 방주제가 설립이 되면서 이제 공단이 조성됐고 여기가 이제 아무래도 국가산업단지였죠. 수출산업단지인 구로공단이 경제성장에 따라 화랑을 누리고 부품과 소재의 수요가 급속도로 커지면서 반월, 안산, 그리고 시화공단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단지라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엄청나게 생겨났던 이런 공단들, 이 서울에서 공해를 엄청나게 유발하고 하니까 산업단지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첫 번째 공단입니다. 이 시화공단이. 그래서 수도권에 흩어져 있는 공해 유발 산업과 좀 이렇게 모양이 안 좋은 산업들을 다 이쪽으로 이전해왔죠. 염전이 있던 자리가 개간되고 약 10년의 세월에 걸쳐 하나둘 소규모 공장들이 이곳에 들어섭니다. 90년대가 되면서 대규모의 시화공단이 자리를 잡게 된 거죠. 시화공단 입주 업체들은 뿌리 산업에 해당되는 기계, 금속, 전자, 화학 업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업체들의 대부분이 영세한 규모의 중소기업이었는데 이들은 원가 절감을 위해 입주 초기에는 폐수 처리 등 환경 부문에 투자할 여력이 없었죠. 공장에서 나온 산업 폐기물과 폐수는 모두 담수화 계획 추진 중이었던 시화호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방조제로 막힌 시화호는 급속도로 오염됩니다. 호수 한가운데서 폐수들이 솟아올랐고 생활 폐수까지 시화호로 흘러들어오면서 이곳에 살던 물고기와 조개류 등이 집단 폐사하게 됩니다. 약 2ppm 정도면 서해바다의 일반적인 평균 수질이 되겠고요. 3ppm 이상 되면 수질이 좀 안 좋다 이런 상태를 말하는데요. 시화호 수질이 오염됐을 때는 17.4ppm까지 오염돼서 그 정도의 그 수질이면 일반적인 그 물고기가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수질이 되겠습니다. 시화호는 어느 생물도 살 수 없는 그런 죽음의 호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시화호 오염은 경제 성장 제일주의를 다시 생각하게 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해법을 모색하던 정부는 논란 끝에 시화호 담수화 계획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시화호에 바닷물을 흘러들게 해서 공단에서 유입된 폐수를 희석시키려고 했지만 막대한 양의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시화호와 바다를 연결하는 배수 관문으로는 오염물질 배출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좀 더 획기적으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해류 순환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조력 발전소까지 건설하게 됩니다. (2000년대) 말에 시화호를 폐수화하기로
결정을 하고 2000년대 말부터 해수 유통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해수화된 시화호에 대해서 좀 더 수질 개선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조력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했었습니다. 90년대 말 검은 빛을 띠던 시화호는 2000년대 초반에 접어들며 본래의 바다 색깔을 되찾습니다. 그 뒤로 시화호의 수질이 계속 점진적으로 개선되면서 96년도, 9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COD 17.4ppm까지 오염됐던 시화호의 수질이 2000년대 초반에는 COD 약 4.0ppm까지 개선이 되었습니다. 2014년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시화호에서 발견되는 새의 개체수는 모두 19,000여 마리에 이릅니다. 또 이곳을 찾는 새의 종류는 64종으로 전국의 주요 철새 도래지 76곳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종들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생태계가 복원되면서 약 20년 동안 사라졌던 숭어, 참개, 갯지렁이가 돌아왔습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갯벌과 늪지에서 잡을 수 있는 먹거리들도 늘어났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자연의 치유력이 결합되어 사라져버릴 뻔했던 갯벌의 생명들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 땅은 오랜 세월 우리를 먹여 살리고 뒷바라지 해왔지만 우리가 이 땅을 홀대할 땐 우리를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시화호 20년의 변화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깨끗해진 거죠. 옛날에는 여기에 그 차를 몰고 가더라도 바람 불면 냄새 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고 아주 수문에서 계속 하루는 2번씩 물을 갈아 넣으니까. 시화공단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호접벌 때 이 어촌 사회였는데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가난했던 농민들이 몰려와서 농사를 지면서 안정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산업단지를 만들면서 소위 시화공단이라고 이야기하는 산업단지를 만들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외국인들이 그 세계 각지에서 몰려와서 자기 꿈을 이루려고 헌신하고 있는 도시죠, 이 도시가. 2016년 현재 시흥시에만 4만 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들 대부분은 시화공단의 근로자들입니다. 공단이 80% 이상이 소규모업체라는 거죠. 근데 그 소규모업체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내국인들은 안 찾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외국 인력으로 대체되는. 사실은 또 어떻게 그분들이 때문에 또 공장이 돌아간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왜냐면 내국인들이 안 찾으니까. 1990년대 중반 이후 국내 3대 업종에서 내국인들이 빠져나가고 그 자리를 외국인들이 채우고 있는 셈이죠. 방글라데시 출신인 정조엘 씨는 15년 전 30살의 나이에 한국에 왔습니다. 돈을 벌 수 있다는 꿈에 부풀어 이 땅을 찾았던 것이죠. 집안에 남북 7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우리 7명이 먹고 살다 조금 힘들 편이거든요. 직장이 얻을수록 힘들기 때문에 외국에 가가지고 뭐나 조금 해볼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7남매의 장남인 조엘을 한국에 보내기 위해서 장사를 하던 아버지가 가게를 팔아서까지 노잣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아무 준비도 없이 홀로 찾은 이국 땅. 어디 제대로 배울 데도 없어서 눈치코치로 생존 한국어를 배웠는데 이젠 발음이 좀 어눌해서 그렇지 한국 사람 다 됐습니다. 처음에
보다 보니까 한국말도 사실은 잘 이해가 못했거든요. 지금은 많이 좋았지만 그 시대는 우리 한국 사람들 자기 실체도 무조건 외국 사람들 위해 밀어줬어요. 대화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욕 먹은 적도 있고 월급도 일한 다음에 안 줬어요. 그렇게 몇 군데나 그렇게 당해가지고 월급도 안 줬고 그때는 신고도 안 받았고요. 캔슬해서. 15년의 세월이 지났고 조엘은 이제 법적으로도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여성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막내 아들이에요. 조카. 형부가 돼지고기를 못 드시잖아요. 종교가 그래서 형부 드시라고 닭볶음탕으로 했어요. 제가 오면은 저도 이렇게 고생하고 맛있게 해줘요 항상. 우리 와이프는 이런 요리 잘 못해가지고 와이프는 항상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해주니까 참 감사하죠. 저한테. 아니 그냥 여기서 살아. 내가 어제 아이 그가 요리 잘하는 여자하고 결혼하라 그랬잖아. 내가 여기서 살고 맨날 여기 해달라 그래. 이게 남자 한 명 있어요. 내가 진짜 할 말이 없어. 혜숙 씨는 최소 생계비만 뺀 월급의 전부를 가족에게 송금하는 착한 남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꿈을 이루는 것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때 받은 돈이 월급이 엄청 적어요. 한 80 정도? 그 정도였나? 한 80 그렇게 그 선이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계를 그걸 해야 되는데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방법을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그래야 돈 10만 원이라도 더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니까 제가 이제 알아본 바로는 아이가 있어야 가능하대요. 국적을 얻는데. 처음엔 혼인신고만 하고 같이 살다가 국적 취득에 도움이 될까 해서 아이도 낳았습니다. 그리고 딸 하밈이 2살 되던 해 조엘 씨는 한국 사람이 됐습니다.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별거 아닌데도 되게 이게 힘이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가 그렇게 힘인지 몰랐네요. 이거네 이게. 참 고마운 것 같아요. 동사무소에서 막 많이 도장 찍고 하잖아요. 그때 기억나요? 그때 손 떨렸습니다. 그때 왜 떨는지 저도 모르지만 그냥 내가 한 나라에 태어났고 또 어떤 나라에 와서 내가 지금 이 나라의 시민이 됐구나. 이슬람 교도인 조엘 씨는 돼지고기를 못 먹고 우리와는 좀 다른 피부 색깔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한국 사람입니다. 맛있게 잘 생겼어요. 맛있게 드세요. 그는 시화공단에서 15년째 일하고 있고 한국 여성의 남편이자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결혼 초기에는 처가 식구들조차 그를 잘 받아들이지 못했답니다. 저희 형부 봤을 때 외국인이라서 좀 당황스러운 거는 있었는데요. 만날 때마다 항상 가족으로 처제 하면서 잘해주니까 이제 좀 그런 불편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점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형부 소리도 잘 안 나왔어요. 솔직히. 너도 그랬지? 둘째 언니가 그러더라. 아빠하고 사는데 내기를 했대. 6개월. 내가 6개월 살고 헤어질 거라고. 근데 아빠가 하도 인내심이 좋아가지고. 나도 들었어요. 뭘도 살았던 인연이다. 형님이 그랬대 또. 이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인연이 계속 났는데 그래도 살았네. 계속 살고 있네. 성공이다. 그래서 문자가 보니까 저도 웃었어요. 그럼 오늘 주인공인 신랑 신부 입장에 있겠습니다.
시와 공단 근로자의 약 절반이 외국인인 상황에서 한국으로 귀화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세월 이 땅을 찾아들었던 가난한 타지인들처럼 이들은 꿈을 찾아 국경을 넘어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국인으로 편입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내 뿌리 내려 있는데 내 가족도 있고 내 딸도 있는데 그리고 이 나라도 내 나라인데 이제 나이 먹어서 연금 받아서 먹고 살아야죠. 우리 아버지 세대에는 저희 집은 정말 가난하게 살았는데 아버지께서 일구어서 우리 6 남매를 키워서 우리가 이렇게 건장하게 만들었듯이 우리 신랑도 저하고 결혼을 해서 이 아버지가 되어서 이제 한 아이의 아빠로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안정되게. 오랜 세월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먹여 살리고 바라지해왔던 이 땅들이 이제 비로소 우리의 돌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호조벌 주위에는 긴 친환경 산책로가 설치되었고 호조벌의 일부는 연꽃 테마파크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곳의 역사를 배우고 또 휴식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갯벌은 여전히 삶의 현장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아이들의 교육과 놀이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난생 처음 온갖 생명체와 만날 수 있는 갯벌. 거창하고 심각하게 이곳의 역사를 들려주지 않더라도 아이들은 몸으로 체험한 갯벌의 느낌을 간직할 것이고 언젠가 그 느낌으로 이 땅을 좀 더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조기 잡는 거 너무 재밌고 더 많이 잡고 가려고요. 예, 서울에서 딸들하고 휴가라서 이렇게 왔는데 너무 좋고요. 바지락도 그런데 한 마리씩 이렇게 잡으니까 그냥 쾌감도 있고 그냥 좋아요. 거대한 염전이 있던 곳은 갯골 생태공원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해마다 찾아오는 철새들을 만날 수 있는 커다란 습지 생태공원일 뿐만 아니라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지역 경제의 기반이었던 염전의 체험장이기도 합니다. 소금이 만들어지고 있나요, 지금? 소금살 만들어지고 있나요? 자, 다시 지금. 아이들에겐 신기한 놀이터이고 이곳을 거쳐간 어른들에겐 지난 삶과 추억을 간직한 창고가 됩니다. 지금 어린이들이 소금이 어떻게 돼서 나오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냥 이렇게라도 보존돼 갖고 어린이들이 와서 보고 옛날에 소금 낸 걸 상상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니까 좋죠. 습지보호구역, 우리 시흥 시민들의 놀이터이며 또 생명을 숨쉬고 삶을 숨쉬고 할 수 있는 어떤 문화와 여가의 공간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원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갯벌이 처음 만들어질 당시의 신비와 고요를 지금도 누군가는 그곳에 가서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흥 시민에게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의 혜택이고 소중한 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자연과 맞서기도 했지만 늘 자연이 주는 축복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왔습니다. 우리 삶을 가능하게 해준 생명의 땅을 아껴주고 새롭게 다가오는 세상과 사람들을 맞이할 때 더 좋은 세상이 올 것이라고 이 땅은 말을 건넵니다.